네, 안녕하세요. 오빠입니다. 2021년 10월 1일 비트코인 관련 뉴스 브리핑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뉴스네요. 방금 전에 올라왔네요. 미 증시 3대 지수 상승 출발. 일단 미국 증시는요, 현재로서 좀 좋게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 IMF 디지털 화폐 유행, 신흥시장, 금융 안정성 해칠 수도. 이 내용을 보면 뭐 악재를 볼 수 있는 기사일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제목만 보면은. 근데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디지털 통화의 등장은 현지 경제 암호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금융 당국의 환율 및 자본 통제를 약화시키고 금융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쉽게 말해서 암호화폐가 영향력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신경도 안 썼거든요. 암호화폐에 관해서. 근데 지금 암호화폐가 그 정도로 그 금융시장 흔들 정도의 영향력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죠. 디지털의 자산은 탈세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 정책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IMF는 신흥시장에서 암호화폐가 빠르게 도입된 배경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거시경제 정책과 비효율적인 결제 시스템 속에서 투자자들이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암호화폐 흥분하고 있다. 이거입니다. 이 기존의 금융권에 대한 단점들을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가 보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요. 암호화폐가 기존의 금융시장 위협할 정도로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호재죠. 네, 이더리움 소각량 36만 개. 아시는 것처럼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전송을 할 때 가스비 수수료를 내는데요. 수수료가 예전에는 그대로 유통량으로 늘어났거든요. 그거를 이 스테이킹 채굴 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줬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이 소각되고 있죠. 소각이라는 것은 코인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코인이 줄어든다는 소리는 그만큼의 유통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또 인플레이션이 줄어들기 때문에 코인의 가치는 상승한다. 네, 이더리움은 그렇기 때문에 현재 뭐 크게 떨어지지 않고요. 가격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바이비트에서 4분기 암호화폐 강세 전망한다고 합니다. 네, 4분기에 코인 2만 달러 가신다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뭐 바이비트라든지 뭐 전 세계적인 투자자들, 전 세계적인 트레이더들은요, 다들 4분기 연말 불장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넘어갑시다. 네, 미 증시 블록체인 테마주 장외 시장도 강세. 네, 비트코인 상승에 힘입어 미국 증시 개장 전 시장에서 블록체인 테마주들의 강세를 연출하고 있다. 네, 비트코인이 여러분 지금 이슈가 엄청나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요즘 제가 이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채굴 산업이라 얘기를 했죠. 네, 실제로 채굴 산업을 하는 이 비트펀 같은 경우도 9월 달에만 305개 비트코인을 채굴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수량이고 엄청난 물량이죠.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많은 사람들을 계속 채굴에 투자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네, 상승한 이유 중에 하나가 코인베이스에서 누군가가 1억 달러 가치의 비트코인을 매수했다고 하네요. 네. 누군가가 매수했다는 소리는 저 친구가 바보는 아니겠죠. 1억 달러를 매수할 정도면은 시장성에 대해서 충분히 분석을 하고 투자 가치를 연구를 한 다음에 투자를 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도 매우 매력적인 가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상승한 이유는요, 그냥 특별한 이유 없대요. 이유 없이 올라갑니다, 지금. 네, 그리고, 네, 연방 준비은행 총재가요, 미 연준 금리를 2024년 전에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네요. 네, 금리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악재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지난 1시간 동안 1.44억 달러 규모 암호화폐 선물 포지션 강제 청산, 숏들이 다 날라갔다는 소리죠. 예.
숏을 치신 분들 마진해서 청산을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네, 이더리움에 대한 단기 투자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3,000달러를 넘긴 거는 바로 이런 투자자들로 인해서 됐다고 얘기합니다. 음, 또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엘살바도르 화산 지열을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첫 번째로 채굴 했다고 하네요. 네, 어저께도 관련된 뉴스를 봤는데 엘살바도르에서는 국가적으로 채굴 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네, 일부 미 공화당 정치인 친암호화폐 발언 쏟아내고 있고요. 유권자를 포섭을 하려고 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권자를 포섭하기 위해서 공화당 정치인들이 암호화폐에 관해서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네, 새로운 본위제로 암호화폐를 왜 도입하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공화당 하원의원 얘기를 했고요. 이 외에도 조시 만델은요. 미국은 비트코인을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7월 애리조나주 공화당 상원 출마를 발표한 한 후보도요. 비트코인을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현재 많은 국회의원들이 또 미국 이 정치인들이 바로 암호화폐에 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을 계속 내보내고 있고요. 정책적으로도 긍정적으로 끌어가려고 하죠. 그 이유는 유권자를 포섭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이제 한국으로 넘어가 보자고요. 한국도 내년에 대선 있죠. 앞으로 이 정치계가 어떻게 코인판에 있어서 움직일지 안 봐도 눈에 뻔합니다. 네, 어저께 뭐 2022년 세금 확정이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나왔는데요. 다시 말하지만 그 확정은요. 현재 법안에서는 확정이지만 국회에서 현재 발의된 법안들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은 그 현존하는 현재 법안은 그냥 갈아치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하고 싶어도 어차피 법이 만들어지면 따라야 하는 거기 때문에 세금 내년에 내는 거야 아직 확정된 게 아니에요. 국회에서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야당에서는 당연히 여당에서 세금을 내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세금에 반대한다라고 하면 유권자들을 포섭하기 딱 좋겠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여당에서도 문재인이래.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 누구보다도 비트코인 세금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당에서도 대표 대통령 후보도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야당에서도 반대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쉽게 통과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오늘 뉴스는 이 정도로 마무리될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제가 아까 낮에도 뉴스들을 좀 살펴봤는데 오늘 아침에는요 특별한 뉴스가 없었어요. 이런 거 보세요.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 극단적 공포였잖아요. 근데 적극 매수해요 지금은 또 오후에는. 그러니까 저런 거 보고 매수하지 마세요 이거. 말 바꾸기 장난 아닙니다 쟤네들이요. 이런 지표 이런 거 보실 필요 없으세요. 저도 그래서 언급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네, 이오스 관련된 얘기 드릴게요. 네, 이오스가 지금 가격이 제가 좀 뽀삐가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오스 재단에서 이례적으로 현재 본인들의 상황과 또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오스는 여러분 상당히 돈이 많은 재단이에요. 여기서 이오스의 현 상황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명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동안 이오스가 뭐 하는 코인인지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할 건지 앞으로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주질 않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10월 9일에 있을 에덴 커뮤니티 선거에서 이오스 커뮤니티를 위한 제안을 한다는 게 나왔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준의 재단은 110만 달러에 이르는 공로감사 지원을 수령해서 최초 11개의 프로젝트를 공개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오스 같은 경우도 플랫폼 코인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오스를 사용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들이라든지 아니면 블록체인 관련된 어플들, 이 앱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런 거에 대해서 11개를 만들어 내겠다 뭐 이런 발표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오스 뭐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뭐 블록체인 협회에서 코인 상장 가이드라인 내놓는다고 하는데 별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네, 오늘 아침에 나왔던 그 선물 차트 분석 볼까요? 네. 45,000달러가 넘으면 강세장 시장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여기 보니까 45,000달러 넘기면. 그리고 현재 해외 차트가 얼마죠? 47,000달러거든요. 47,000달러. 그러니까 47,000달러라는 소리는 45,000달러 넘겼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이 코인 전문가들도 이 크립토 전문가들도 지금 자리를 상승으로 본다는 거죠. 지금 자리. 차트 분석에서도 상승으로 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쿨밸리 시장 연말까지 주민에게 1인당 1,00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제공한대요. 네, 한 명당 1,000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비트코인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 비트코인을 미리 사놨을까요? 앞으로 살까요? 네, 이 비트코인을 시장에서 사겠죠. 네, 그러면 이 물량만 해도요, 비트코인 지금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적으로 비트코인 시장에 비트코인이 없기 때문에, 요거를 매집만 들어가도요, 가격이 좀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있어요. 오늘 비트코인 그 리플이요. 리플이 가격이 막 올라가는데, 실제적으로 오늘은요, 비트코인, 리플이 10억 개가 언락이 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장이 풀렸다는 소리죠. 네, 그래서 리플이 가격이 올라갈 경우에는 보통 뭐 가격의 가치가 올라가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더 크게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세력들이 장난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리플이 어느 정도 올라간다 하면은 적절하게 익절을 하는 것도 전략이 안에 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0월 달에 리플이 정말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네, 우지안은요, 뭐, 2017년, 18년도 때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상승시킨 주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예, 비트코인 비트메인, 지금 뭐 채굴기 있잖아요. 채굴기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판매하고 있는 회사고요. 또 실제로 전 세계적에서 90% 이상에 대한 채굴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비트코인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중국 당국이 암호화폐 규제로 인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개인 투자자들이 사라지고 오직 부유층만이 업계에 살아남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해서 오래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는 거죠. 돈 없는 개인들보다는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돈을 크게 벌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뉴스는 뭐 이 정도로 마무리될 것 같네요. 근데 그 이란 같은 경우도 채굴이 금지됐다가 금지된 게 풀렸다는 기사도 나와 있고요. 예, 다시 말하시면 오늘 기사를 보면요. 결과적으로는 채굴 산업 쪽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뭐 오늘 여기는 안 나온다. 아까 전에 우리가 뭐 따로 얘기 들어본 거는 오늘 ETF 관련해서 뭐 기사도 있었다고 하는데 근데 코인리스에는 그 관련 기사는 없네요. 네, 아무튼 오늘 비트코인이 네, 많이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알트코인들도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뭐 단기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뭐 지금의 추세 전환, 2021년도에 마지막 바닥을 찍고 2021년 연말 불장을 위한 하나의 시초였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비트코인 관련 뉴스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고요. 이 뉴스 브리핑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끝입니다.